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으로 보는 라디오 자유풍 방송의 기자 강리혁입니다. 오늘은 월간조선 정광성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옆자리가 바뀌었나요? 아 그래요? 오늘 저도 네. 처음이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그렇죠. 네, 하게 됐습니다. 네. 대표님이 사정이 생겨서. 네. 이렇게 바쁜 속에서도 네.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 사실 기자님을 딱 뵙는 순간에 네. 탈북자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월간조선 기자 해가지고요. 야 이거 너무 어렵게 돼가지고. 아닙니다. 네. 저보다 더 훌륭한 선배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뭐. 예. 그래요? 네. 제가 오늘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예. 지금 북한에서 이제 최고 인민위원회 선거가 네. 있었잖아요. 4월 11일 날. 예. 그걸 하면서 박봉주에서 네. 자강도 책임비서를 하던 네네. 네. 김재룡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11일 날에 4월 12일 날에 최고인민위원회를 하면서 그 경제사령탑이 바뀐 거죠. 이제 그 박봉주 내각 총리에서 김재룡 내각 총리로 이제 바뀐 건데 김재룡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원래는 자강도당 책임비서였어요. 네네, 그렇죠. 자강도당 책임비서 하다가 이제 이번에 경제사령탑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좀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뭐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의미 없이 바뀔 수도 있고 이제 왜냐하면 박봉주라는 사람이 나이가 좀 많아요. 이제 80대 다 돼가다 보니 근데 그래서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바뀌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지금 나와서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 데 의하면 이제 그 북한의 경제난이 좀 경제 사정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령탑을 바꿔서 물론 뭐 사령탑이 바뀐다고 해서 북한 자체가 아시겠지만 북한 자체가 이제 뭐 내각 총리가 바뀐다 해서 경제 사정이 뭐 좋아지고 안 나빠지고가 아니라 어차피 김정은이 다 할 텐데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이제 바뀌는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그 김재룡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강도당 책임비서로 있으면서 되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북한 내부에서는 그래도 좀 유명한 인물이긴 한데 이 사람이 좀 의미 있게 지켜볼 게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각 총리를 받으면서 선서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선서를 하면서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뭐 이렇게 앞으로 이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쓴 게 이제 자력갱생 자체가 이게 북한에서는 언제 생긴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고난의 행군이 90년대 때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90년대 후반에 고난행군 경제난이라고 하는데 고난행군 시작되면서 자력갱생이라는 말이 북한에서 그때 처음 생겼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 나가자. 그때 이제 그런 말이 생겼는데 이런 자력갱생 물론 그 이후에도 북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내각 총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공식 석상에 나와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건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게 이제 다시 한번 경제난이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근데 나오고 북한은 있는데, 그 자력갱생 없으면 못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없으면 못 사는데 이제 또 특히 지금 대북 제재가 가장 또 이제 높은 단계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식량 사정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것들 종합해서 분석해 봤을 때 과연 그 제2의 고난행군이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했던 거는 제1의 고난의 행군이고 이제 시작된 것도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저도 뭐 언론 뉴스들을 보니까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 것 같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언론들이. 그런데 북한은 사실상 90년도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때 많은 주민들 실제적으로 굶어 죽었고 또. 그런데 이제 다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하면 또 얼마나 굶겨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거 지금. 그렇죠.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광성 기자님은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암담하죠, 솔직히. 뭐 저도 그렇고 저는 그렇고 이제 우리 둘 다 북한에서 왔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고난행군을 겪었었고 이제 겪으셨는데 이게 참 그때가 좀 공식적인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근데 물론 조금 희망을 가져볼 거는 이제 시장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물론 그때는 시장이 없었죠. 네네. 처음 시작할 때는. 근데 그래서 이제 좀 더 힘들었고 지금이랑 좀 비교했을 때는 좀 시장이라는 걸 통해서 좀 뭔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이름 자체가 고난의 행군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경제난인데 이걸 어떻게 또 헤쳐 나갈지 좀 궁금하고 근데 좀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 김정은이가 하루빨리 좀 나와서 대화도 하고 제대로 된 비핵화도 이제 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북한의 이제 90년대 때 권한이 행군하고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제2의 권한의 행군 네. 이걸 넣고 보게 되면 90년대 초반에도 사회주의 나라들이 무너지면서 네네. 경제난 그리고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못 받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난이 시작됐고 지금도 역시 북한 김정은이가 네. 그놈의 핵 이걸 폐기하지 않음으로 해서 경제난을 당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일단은 1차 고난의 행군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1990년대 후반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보면 1997년도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게 생겨났냐면 그 전에는 그러니까 북한 자체가 사회주의 경제 체제 네, 그렇죠. 사이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일을 하게 되면 우리처럼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배급제로 해가지고 네네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급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먹고 살게 되는데 9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 중반부터 시작돼서 이제 그 배급제가 아예 끊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 질이 좀 안 좋아지고 양이 줄어들고 나중에 아예 없어지는 그런 형태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제 그게 이제 고난에 이어져서 경제난으로 고난의 행군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참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솔직히. 정 기자님도 그때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이제 고난 행군 겪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나이가 저는 그때 97년도 하면 8살, 9살 이제 막 초등학교, 그렇죠. 인민학교 들어갈 때 그때 나이인데 저는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그때 힘들었던 점들이. 근데 참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했었던 걸 봤었고 또 죽은 아사하신 분들도 이제 봤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그때 기억이. 저희도 이제 좀 많이 어려워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식량을 구하러 다녔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척들도 그렇고 저희 주변도 그렇고 뭐 북한 거의 말할 것들 북한 전 지역이 이제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저 어찌 보게 되면 그 북한이 90년대 중반 때 이제 권한 행군 때 어른들이 뭐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저도 이제 어릴 때거든요. 그때가 한 12살 때였는데 어린 애들이 더 많이 고생한 것 같아요. 저 보기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우선. 그하고 부모님 쫓아다니면서 식량 구입하러 다니고 이삭주의하러 다니고 그 배우질 못했잖아요. 우선. 배우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고난의 행군 때 태어난 아이들이 100% 키가 작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한창 이제 잘 먹고 잘 영양 보충도 영양도 충분히 이제 가서 이제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참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때는 정말 뭐 제대로 된 영양 섭취 그러는 뭐 충분한 어쨌든 아무것도 제대로 먹은 게 없다 제대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먹는 것조차 힘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가 많이 크지 않은 걸로. 이게 정확한 뭐 이렇게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봐도 그때 한창 뭐 그 초등학교를 입학하거나 태어나거나 초등학교 입학하거나 그때 시대 청년들 보면 물론 큰 친구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작지 않나 이제 그런 개인적인 의견인 거죠. 플러스로 보게 되면 제가 그냥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북한에 있는 학생들 좀 키가 크거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왜냐면 하나원이나 이제 금방금방 나온 친구들 보면 키가 와 정말 다들 대부분 크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작은 친구도 있는데 대부분 저희 때랑 비교했을 때는 야 이게 북한에서 온 친구가 만날 정도로 이제 키도 크고 되게 이게 덩치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때 보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북한 친구들이 다 키가 크냐 하니까 요즘은 대부분 키가 크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짝 부럽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흔히 제가 이야기하는 야 북한에서는 제가 160 키가 160인데 네네. 작은 키가 아니었어. 그렇죠. 네. 내 때는 네. 그러면 아이고 지금 쬐꼬마지 북한에서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동생은 또 키가 커요. 네네. 저희 동생은 나이 차이가 좀 심하다 보니까 저희 동생은 한 176 정도 되거든요. 오, 예. 그래서 그걸 놓고 보게 되면 역시 고난의 행군 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때 정말 뭐 가정 생활적으로 좀 힘들어지면서 네네. 옥수수 2숟가락 가지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나눠 먹고 네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옥수수 가루 2숟가락을 먹고 어떻게 키가 크겠냐고요 이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네. 영양실조 환자가 왜 안 생기겠냐고요 이게. 근데 그때는 뭐 대부분이 영양실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간인뿐만 아니라 저기 군인들도 영양실조 많아가지고 이제 뭐그 의과사 제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죠, 진짜로. 저는 이거 고난의 행군 소리만 나오면요 이 욕 나와가지고요. 왜냐하면 고난의 행군 때문에 실적으로 북한의 숱한 주민들 굶어 죽어 나갔고 그렇죠. 우리 가정도 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우리 집안이요 네. 북한에서 파산이 됐어요. 네,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 아직도 막 소름이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일어난다고 또 하니까 막 여기 나가요 정말 제 입에서. 그 솔직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솔직히 그걸 같이 주변에서 보지 않고 내가 당하지 않으면 솔직히 모르죠. 어떤 뭐 힘든 일이건 간에 그냥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탈북하는 가정이 여기서 볼 때는 그냥 넘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직접 내가 그거를 이제 겪지를 못하게 되면 또 그 안에 또 어떤 어려움인지도 모르고 거고 그래서 고난행도 마찬가지고 북한에서 직접 이제 그거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남한에 태어난 친구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그 이후에 북한에서도 태어난 사람들 그 이제 고난행군이라고 모르고 이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보면 참으로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참 짐작하기 좀 어려운 거죠, 솔직히. 자 북한의 고난은 그러면 우리 정 기자님이 고향은 어디였던 거예요? 저는 함경북도 해령입니다. 해령. 예. 해령은 그래도 좀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김정숙이 김일성의 와이프 고향이고 이제 특히는 이제 그래도 고난해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시작될 때는 그래도 회령은 많이 괜찮았었어요. 왜냐하면 국경을 중국이랑 이제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서 그나마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밀수 이러는 걸 했었죠. 밀수도 이제 진행됐었고 뭐 친척 저것도 있었고 뭐 그런 시장의 물품들이 이제 중국 시장 물품이 나오면서 이제 그나마 해령시는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어려웠기는 어려웠는데 다른 뭐 이해 지역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이제 고향이 평남도 북창인데 북창. 거기에 있을 때 저희는 뭐 큰 시도 아니었고 근데 북창 화력발전소가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거기서 저희 아버지도 생활을 하셨는데 정말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옆집에 그냥 일어나면 옆집에서 죽고 맞습니다. 친구 엄마가 죽어서 그냥 고아가 돼서 꽃제비로 가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순간에 부모를 잃는 아이들이 그냥 길거리에 나앉고 시장에 나가 도둑질해 먹다가 매 맞아서 죽고 이런 일이 수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야 되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이 김정은이가 문제인 거죠 이게. 그러면 고난행군 겪으면서 제일 좀 기억에 남거나 좀 충격적인 사건 뭐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고난의 행군 때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가족이 파탄됐다. 부모님이 갈라졌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갈라지면서 이제 저는 아버지하고 살고 뭐 이렇게 동생은 어머니 따라가고 이렇게 됐는데 그걸 하면서 12살부터 저는 제가 버릇을 먹고 살았어요. 고기잡이도 하고 이삭주의도 하고 이삭주의 아시잖아요. 알죠.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이 모르시더라고요 이거를. 모르죠. 이삭주의 하면 이삭주의가 뭔데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북한은 이삭주의 하게 되면 어쨌든 주인이 다 수확을 해간 다음에 주워가는 사람은 이삭주의꾼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제 뭐 아버지하고 둘이서 이렇게 살고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희 친구예요. 저희 친구인데 엄마지 친구의 엄마. 친구의 엄마가 이제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남편은 죽고 이미 전에 죽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90년도 초반에 사실 중국을 넘어간다는 거 상상도 못할 때예요. 그렇죠. 그때는 뭐 거의 진짜 그때야말로 반역이라고. 완전 반역자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저희 친구의 엄마 보고
야 중국 가자. 넘어가자. 그래서 많이 깼다는 거죠 이게. 이 땅 못 살 것이다. 가야 된다. 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넘어가자고.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만 훌랑 넘어가서 잡혔어요. 네. 이 여자 모르게 잡아다 잡혔어요. 잡혔는데 막 이게 북한 보위부 알지 않습니까? 그냥 막 즐기는 거. 사악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었어요. 다 불다 보니까 이 여자 말까지 나오고. 예. 그래서 이 여자가 성격이 좀 꽁하다 보니까 그 신경 쓰다가 이게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정신을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래서 걔네가 그 후에 엄마도 또 정신병 걸려가지고 이러다가 죽고. 그래서 이제 철진이였는데 걔 이름이. 걔가 이제 고아원으로 갔어요. 근데 고아원이라는 것 자체가 북한은 말이 안 되죠.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몽땅 다뭐 꽃제비들 있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국가 잡아다 대는 놓기만 하지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일만 시키고. 그렇죠. 예, 일꾼이에요 일꾼. 그냥. 근데 밥도 제대로 안 주다 보니까 들어갔다가도 이제 다시 도망치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도 먹을 게 없으니까 나와서 이제 먹을 걸 찾아서 나오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걔는 철진이라는 애가 형제가 2명이었는데 그 조그만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동생이 죽었다는 이야기 후에 들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빵을 훔쳤대요. 빵을 훔쳐서 막 이 사람이 따라오면서 따라가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어른이 발로 차고 이러는데 야가 그걸 끝까지 빵을 안 넣고 그 맞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보면서 저는 그때 야 이거는 정말 어린 마음에도 너무 가슴 아프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솔직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북한 시장에서 그때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로 오죽하면 오죽 배고프면 사람 먹는 걸 이렇게 훔쳐서 먹고 이제 막 그렇게 훔쳐 따라가서 막 잡아서 때리고 막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북한의 이제 그 경제난이란 자체가 어렵고 힘들었던 걸 이제 묘사를 해주는 거고 그 안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그 진짜 저는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막 그 너무 배고파 사람 고기를 먹고 막 인육을 먹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많죠, 솔직히. 맞아요. 그 거기 이야기 나오니까 잠깐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저희 그 시장에서 한 엄마가 아들이 시장을 나갔는데 거기를 한참 먹고 있는데 보안원들이 그 사람 잡아가더라고. 거기 파는 사람을 그냥 적시쳐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보니까 그 사람 고기라고 그래요. 그다음 막 토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죠. 네. 기자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네. 벌써 끝인가요? 네. 그래서 제2의 권한이 행군의 이야기는 다음번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